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77쪽에 95번 좋습니다. 새 조건 또는 그렇죠. 아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녹화 들어갈 거야. 스타트. 앞에 건 편집. 자, 확인 체크 95번 질문 들어왔어요. 새 조건 PQR에 대해서 Q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Q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P한테요. R은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주는 놈이야. 누구한테? P한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포함 관계도 얘 때문에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 때문에 R이 P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와 얘가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R이 P에 들어가고 P가 Q에 들어간다. 자, R이 P에 들어가고 P가 Q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게 P니까 요 P를 기준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P를 먼저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와 1 사이 또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부터 볼까? R부터 보지 뭐. R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R은 이렇게 생겨 먹었죠? B보다 크다고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저 P 안에 쏙 들어가려면 이런 데 있으면 쏙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쏙 들어가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란 범위가 까만 범위 안에 쏙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B는 3보다는 일단 커요. 근데 같아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이 나네요. 그죠? 이번에는 Q를 보겠습니다. Q는 초록색으로 볼게요. Q는 역시나 A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또 표현해 볼 건데 이번엔 검은색을 다 먹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검은색을 다 먹으려면.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게 분명한데 같아도 포함 관계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못 갖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맞습니까? 둘 다 못 갖는 건 같아도 돼. 둘 다 가지는 것도 같아도 돼. 작은 거는 못 갖는데 큰 거는 가져도 같아도 돼. 근데 뭐만 안 돼? 뭐만 안 돼? 작은 거는 이렇게 갖는데 큰 게 얘처럼 못 가질 때 요때는 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작은 놈은 이를 갖는데 큰 놈은 이를 못 갖기 때문에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둘 다 못 갖는 거니까요. 둘 다 못 갖는 거니까 같아도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요. B의 최소값은 3이 돼서 그 둘의 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7쪽에 96, 97 모두 보겠습니다. PQ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P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관계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합집합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니까 R이 Q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R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 R이 Q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전체 집합까지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나눠볼 때 1번, 2번, 3번, 4번으로 영역을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죠? 2, 3번입니다. P는 진리집합이 1번인데 not P는 여집합이니까 1번의 여집합 2, 3, 4. 포함관계 성립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Q는 무슨 조건? 화살표를 줬으니까 충분 조건. 이해되시나요? 다음 not R 봅니다. not R은 R의 여집합이죠. R이 2번인데 여집합이니까 1, 3, 4번. 그럼 not Q는 Q가 2, 3번인데 여집합이니까 1, 4번. 그럼 이번엔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방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not R은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몇 번이죠? P는 1번. R은 2번인데 여집합이니까 1, 3, 4번.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죠. 그렇죠? 그럼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 그럼 우리 P는 충분 조건 되시겠다. 다음 97번. 세 조건 PQR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Q와 R의 관계. 그럼 P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주는 입장.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Q가 충분 조건이니까 주는 입장. 이렇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P가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Q한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맞죠? Q이면 P인데 P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결국 Q는 Q이면 R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네? 이거를 대우를 한번 적어볼까? 대우? 그러면 너의 부정 R이면 너의 부정 Q이다도 참이다 되는 거죠. 그죠? 헐. Q이면 R인데 R이면 Q래. 이건 무슨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 되시겠습니다. 87쪽의 101번 보시겠습니다. 부등식을 증명해라. 빼본다. 빼볼 건데 루트가 있으면 빼보기가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 둘 다 양수인지 먼저 살펴봤는데 둘 다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뭐 해서 빼보자? 제곱해서. 뺐었을 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쪽이 더 큰 거니까 뭐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양수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이건 우리의 아직 바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저걸 증명해 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빼보자라는 거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2배의 a 플러스 b 나오죠. 마이너스. 저 완전 제곱시켜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 b가 나오십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 b가 나오시겠죠. 근데 a를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드나? 루트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 또 b를 루트 b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 그럼 어쨌든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고 우리의 바람이 그대로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단 등호는 당연히 언제 성립하겠어요? 언제 성립하겠어? 얘와 얘가 같을 때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즉슨 A가 B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까지 적어주는 게 증명의 완성입니다. 증명 끝. 89쪽에 확인 체크 105, 106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나오면 일단 전개하자라고 했어요. 전개. 알겠습니까? 전개.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요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3. 요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4. 그럼 더하는 거니까 일단 7 나오시고 그 다음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B분의 3A와 그 다음에 A분의 12B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결국 식은 뭐가 나오냐면 B분의 3A 플러스 A분의 12B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A와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보장된 상황에서 그럼 얘를 잠깐 빼고 봅니다. 얘는 잠깐 뺄게. 빼면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얘가 산술평균. 두 개를 곱해요. 6이 아니죠. B죠. B분의 3A와 A분의 12B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게 기하평균. 그럼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고 양쪽에 2배 당겨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변을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A, A, B, B 약분되니까 루트 36이면 6. 그럼 6이 10이 나오시겠네요. 우변이 12가 나온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얘가 원래 있었던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이 7을 더해주시면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19가 최소값이다라고 했습니다. 쌤이 산수 두 개를 곱하면 그쵸? 9죠. 9. 그러면 여기가 13 되시겠고요.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최소값은 25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계산 실수는 계산 실수고 산술기하 평균 용법 중에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값. 그 다음에 역수 비슷한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은 얘가 무엇이 주어진 거다? 곱이 주어진 형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형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전개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문자가 분자에도 나오고 다시 문자가 분자에도 나오고요. 분모에도 나오게 됐었을 땐 이것도 역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변형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분모는 변형이 잘 안 되고 분자를 변형해 보겠다고요. 즉 너를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보이도록. 그럼 3, x 플러스 2를 적어주시고요. 다시 6을 빼주면 일단 3x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적어준다면 얘는 3,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뭔가 좀 보이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x가 빼기 2보다 크다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과 똑같아? 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 그러므로 너도 양수고 양수가 보장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임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볼게. 산술기하 평균에 의거해서요. 자, 그러면 일단 또 마이너스 1은 위로 잠깐 빼주시고요. 이것도 자리가 관계상 좀 위로 올릴게요.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눈 게 일단 산술평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게 기하평균. 근데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배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해주면 우변이 요거 약분돼서 얼마 나오고 9. 그럼 루트 9는 3이니까 우변 통째로 6 나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최소값은 일단 5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최소값이 5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등호를 쳐다봤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등호 쳐다봤다는 얘기 언제 너와 너가 어떨 때 같을 때 성립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3,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분의 3이 같을 때 3 약분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나오시게 되겠고요. x 플러스 2는 뿔마 1이 나오시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예, 73쪽 스텝 2부터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 근데 이 말을 부정을 때리기 전에 53번이죠. 예. 부정을 때리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왔다는 말.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a, b, c가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랑 y가 똑같아야 되고 y랑 z가 똑같아야 되고 z랑 x랑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and죠. and. 그 말인즉슨 x, y, z가 모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즉 x, y, z가 모두 같다를 부정 때리는 건 모두 다른 게 아니야.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을 표현한 건 바로 5번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두 개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모두 서로 다른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게 같은 말이 지금 2번에 적혀 있는 거죠. 2번과 4번이 같은 말이야. 셋 다 다른 수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표현을 해보면 자, 세 개를 곱한 게 1번과 3번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1번은 이거는 x가 y이거나 또는 y가 z이거나 또는 z가 x이거나 적어도 적어도 두 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즉 근데 이 말에는 셋 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니? 둘만 같아도 되는데 셋 다 같아도 되잖아. 그래도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건 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3번은 뭐냐면
셋 다 달라야 되죠. 얘도 0이면 안 되고 얘도 0이면 안 되고 얘도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54번이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QR의 진리 집합 라지 PQR 당연한 얘기하고 자빠졌네요. 자, 그러면 Q 차집합 아래.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래? 집합으로 문제 풀 때는 가장 좋은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P가 Q 차집합 아래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전체 집합까지 한번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참인 것 골라라. 그럼 어쨌든 포함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걸 찾는 거니까 P 1번인데 R은 3, 4번, 여집합은 1, 2, 5. 맞죠? 이 포함되네. 1번이네 그냥. 맞습니까? 다음 Q는 몇 번이야? Q는 1, 2, 3번이죠. Q는 1, 2, 3. P는 몇 번이야? 1번이죠.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네. 틀렸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찾아주는 거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이건 답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직접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PQR. 그쵸? 근데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근데 R이면 P이다는 참이 되도록 해달라. 일단 얘부터 보죠. 쉬운 것부터 봐. 얘는 참이 되는 거니까. 그럼 R은 뭔데? R은 풀어주면 X-4. X 플러스 1은 0이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4거나. 즉 우리 라지 R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집합 P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요.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요. 그럼 Q는 뭔데? X가 4X가 얼마? 28. 그래서 X가 얼마 나온다? 7. 그러니까 PQ의 진리집합은 7인데 얘가 P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풀어줄게요. 분명히 숫자를 먼저 적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 4, 7 이렇게 있고요. 우리 P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X가 얼마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2A-5. 그럼 이 그림을 적절히 이동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포함이 돼야 돼. 마이너스 1과 4는 포함이 돼야 돼. 하지만 7은 포함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저 파란 점은 4하고 7 사이에 일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7을 넘어가면 7을 포함하니까 안 되고. 맞죠? 이렇게 되면 4를 포함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될 때는 4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돼? 안 돼? 안 되고요. 요 때는 4는 포함하지만 7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결국 얘는 즉 2A-5는 4와 7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는 7 쪽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번 보실게요. 56번. 자, 두 조건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등식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자, x 플러스 2는 양수 k라고 나왔어요. 예. 양수 k의 가장자리 범. 그러니까 k보단 크거나 같고 너는 마이너스 k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시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주면 x는 k-2보단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Q를 알아볼게요. Q는 X 플러스 3은 뿔마 사이의 사이범위. 그럼 3을 빼준다면 마이너스 7, X 1 요렇게. 얘가 지금 진리집합 Q, 얘가 지금 진리집합 P가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not Q랬어요. not Q. not Q면 지금 얘가 Q인데 Q의 여집합을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즉 마이너스 7과 1의 사이범위였는데 그 숫자들을 포함하는 가장짜리 범위가 바로
여집합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P. 근데 P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P가 저 검은색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까만색을 좀만 더 크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P, 요거부터 한번 표현해 볼까? X는 K-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 자, 얘를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옮길 겁니다. 옮겨보죠. 그럼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맞습니까? 근데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K-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K는 3 이상이다. 풀어질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X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보다요. 자, 그래서 얘를 묶어서 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요.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요. 이렇게 되시면서 빼기 7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는 얼마 이상이다? 5 이상이다. 그러면 빨간색도 만족하고 파란색도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둘 다 만족하는 것은 5 이상이 되시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그쵸? 문제가 얘가 뭐가 참이 되도록 얘의 역이 참이 되도록. 맞습니까? 역이 참이 돼야 되니까 역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꾸로 Q가 not Q가 P에 들어가도록. 됐어요? 일부러 그렇다면 절대 안 믿겠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이법은 똑같을 거예요. 네. 다음 57번입니다. 자,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두 명제 Q이면 not 이거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이어서 대우까지. 자, 일단 적어볼게.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래. 그럼 누구도 참이야? 대우 명제에 해당하는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다. 또 not R이면 S이다가 참이라면 그의 대우에 해당하는 not S이면 R이다도 참이다.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찾으래 이제. 이거가 참이 되기 위한 명제를 찾으래. 즉 P가 누군가를 거쳐서 R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P이면 뭐예요? not Q고 또 R이 되기 위해서는 not S이면 R인 거지, 그치? 결국 얘가 연결이 돼줘야, 얘가 연결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면서 S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 정답 4번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 스텝 2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R한테. Q는 충분 조건이니까 줘야 돼. 누구한테? R한테. 그럼 또 연결 지어지네. Q이면 R이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지네.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맞죠? 역시나 가운데에 있는 R을 확실하게 범위를 준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유제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꽤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R부터 확실하게 그려보자. 우리 R. 우리 R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의 사이 범위 또는 5보단 큰 범위.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작은 것부터 볼까? Q부터 볼게요. Q가 저 아래 쏙 들어가야 돼. 근데 Q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래서 얘가 B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 이쪽을 들어가면 안 돼. 쭉 벗어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래서 B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포함관계는 지장이 없어요.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번엔 절대값 A를 보겠습니다. 절대값 A요. 그럼 얘는 가장자리 범위잖아. 가장자리 범위니까 우리 X는 A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양수 a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근데 빨간 이제 p는 제일 커야 돼. p가 제일 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얘는 옮겨놓고 네. 얘를 옮겨서 검은색을 포함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맞죠? 근데 A의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맞아요. 아,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5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A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A가 5보다는 어때? 일단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는 거겠네요. 맞죠?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적어둘게. A는 일단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우리 아직 요거 안 살펴봤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자, 요 부분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5 이하와 2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2 이하네요. 최대값은 얼마다? 2다. B의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not R한테. 그 다음 R은 충분 조건이니까 줘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Q한테요. 그럼 포함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R 여집합이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R이 Q 안에 들어가야 되시는 겁니다. 일단 기억은 맞죠? 요거를 대우명제로 볼게요. 요거를 대우명제. 그래서 not P이면 뭐가 된다? R이다로 보면 이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not P가 그죠? P의 여집합이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고 R은 또 Q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면 되겠다. P 여집합 R, Q, 그 다음 전체까지. 그래서 1, 2, 3, 4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 여집합이 1번이니까 P는 2, 3,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렇게 그려도 돼. 꼭 P를 그린 다음에 나머지를 P 여집합으로 볼 필요는 없어. P 여집합을 그린 다음에 P가 나머지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맞죠? 2, 3, 4에서 Q는 몇 번인데? 1, 2, 3이죠? 그럼 2, 3, 4에서 1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2, 3만 빼고 생각하면 4번 남거든요. 4번. 근데 4번은 분명 Q의 여집합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십니다. 맞죠? 다음. P는 또 몇 번이야? P는 P 여집합이 1번이니까 P는 2, 3, 4. R은 1, 2번이죠. R은 1, 2번. 그것의 차집합. 그럼 2, 3, 4 중에 1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2를 빼버린다면 3, 4번이 분명히 남거든. 이거 공집합이 아니네. 틀렸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입니다. 조건 PQRST. 와우. 조건이 5개나 나왔어. 잘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렇죠? P는 필요 조건. P는 받읍시다. Q한테. Q는 또 필요 조건이야. 받읍시다. R한테. 근데 R은 또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R은 S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 not R은 not T한테 화살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는 거 좀 곤란하니까 대우로 갑시다. T면 R이다로 갑시다. T면 R. 그럼 또 T는 또 R한테 주는 거네. 그 다음에 T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뭐야? T는 P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보면 얘네는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색깔을 검은색만 쓰네 선생님이. 왜 이러지? 오늘 되게 다크한가? 얘네는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는 관계인 거니까 다 같은 말이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요거 네 개가 싹 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맞죠? 그래서 TQP, TQP 요거 세 개. 세 개가 R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되시겠네요. S는 그 나머지 문자로부터 화살표를 다 받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업이래요. 자,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 근데 P는 충분 조건이야. 누구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아, 그러면 P는 Q 안에 쏙 들어가네. 충분 조건이니까. 즉, A 제곱이나 B 둘 중에 하나가 4란 소리. 근데 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또 P가 R 안에 들어가네. 맞죠? 즉, 둘 중에 하나가 또 얼마나 소리야? 4란 소리입니다. 맞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Q에서도 4가 보여야 되고 R에서도 4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저는 첫 번째 A 제곱이 4일 때 그럼 얘는 갈리겠죠? A가 2일 때나 A가 마이너스 2일 때요. 자, 그러면 Q는 이때 Q는 뭐가 나오냐면 4하고 B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 R은 A-1. 근데 A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2B. 근데 R에도 4가 있어야 되거든. 맞니 안 맞니? 그러려면 얘가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얼마 나온다? B가 2일 수밖에 없겠네. B가 2고 A가 2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최대값? 합의 최대값.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오십니다. 이번엔 A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럼 Q는 4하고 B가 나오시고 우리 R은 어떻게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고 얘가 또 4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2.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작죠. 일단 지웁시다. 얘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A가 4일 경우 A 플러스 B가 4일 때가 일단은 최대값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두 번째 B가 4일 수도 있잖아. 지금 얘가 4일 때 일단 알아본 거고요. 맞습니까? 이번에는 B가 4일 때를 알아봅시다. B가 4일 때. 자, 그러면 B가 4라면 그럼 우리 집합 Q는 A 제곱과 4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집합 R은요. B가 4니까 A-1과 여기는 4A가 나오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갈리죠. 어떻게? 얘가 4일 수도 있겠네. 맞죠? 그럼 A는 얼마 나와? A는 5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4일 수도 있겠네. 그럼 이때는 A가 1이 나오죠. 그럼 초록색일 때의 A 플러스 B는 9가 나오시고요. 빨간색일 때 A 플러스 B는 5가 나와서 최대값은 일단 9가 나오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그냥 9가 최대값이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력업 71번 보시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 PQR. 자, 그러면 P는 무슨 말과 똑같다 그랬어요? P는 절대값의 합이 0이다. 둘 다 0이다라는 소리와 똑같다라고 분명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음 Q는 바꿔보면 A-B의 전체 제곱은 0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Q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A와 B가 같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 R. R은 이게 서로 같대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 제곱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제곱. 같으면 제곱 당겨도 같겠죠. 그렇죠? 그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나오시고 지워져 버리고요. 4ab는 빵이 나오니까 ab는 빵이다. 아하, 그래서 R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PQR에서 각각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쵸? P는 A와 B가 모두 0일 때만 얘기하는 건데 Q는 A와 B가 모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함관계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not P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즉 화살표를 받는 놈이냐? not R한테서요. 그럼 대우명제로 보는 게 편하겠죠? 요게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 그럼 포함관계가 요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건데 그쵸? 얘는 A가 0이고 B가 0인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R에서 얘기하는 건 A가 0이지만 B는 0이 아닐 경우 A가 0은 아니지만 B가 0일 경우 둘 다 0일 경우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도 예,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렇게 나왔어. Q이고 R이다. Q이고 R이다. 즉 Q 그리고 R. 그 말은 진리집합 Q, 교집합 R. 즉 그대로 읽어. A와 B가 같은 것과 A는 0이거나 B는 0인 상황에서 A와 B가 같은 걸 모두 만족하는 거. 너밖에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A, B는 모두 0인 걸 말하는 거. 근데 지금 P가 어떤 말이야? P 자체도 무슨 말이야? A는 B는 0이니까 서로 같은 말인 거죠. 서로 같은 말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발전 예제 22번부터 먼저 볼게요.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따 볼게요. 네. 발전 예제 22번. 발전 예제가 보통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활용 문제가 나왔을 뿐인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닭장을 이렇게 막아서 닭장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건 저렇게 그려졌지만 이제 20m를 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넓이의 최대값, 넓이가 가장 넓을 때는 언제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길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계속 변해요. 선생님은 여기를 A라고 둘 거고요. 세로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은 어떤 삼각형이 완성돼? 직각삼각형이 완성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A, B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A제곱 양수죠. B제곱도 양수죠. 근데 뭐가 주어질 때? 양수가 보장된 상황에서 합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보는 문제구나.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A제곱과 B제곱을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쓴다라는 거야. 그럼 더해서 반 나눈 게 산술평균.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고요. 양쪽 2배 땡겨주면 이렇게 바뀌는 모습.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고요? 400. 2, A,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2로 나눠주면 A, B는 200 이하군요. 그래서 최대값은 200이다라고 대답하면 그냥 틀려요. 왜? 넓이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최대값은 100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성립하냐?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100이라고 말한 건 등호를 쳐다본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라고?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같을 때. 근데 A, B는 또 모두 양수니까 A와 B가 같을 때겠습니다. 어쨌든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2a 제곱이 400, a 제곱이 200. 그래서 a가 10루트 2. 그러면 b도 같으니까 10루트 2일 때. 이해되시겠죠? 예, 저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이 100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109번 한 번 더 볼게요. 109번.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합동이래요. 그럼 넓이도 똑같고 길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x라고 둘게요. 요만큼을 y라고 두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x가 몇 개 있죠? 8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x랑 y는 몇 개 있죠? 셋, 넷, 5개가 있어서 5y가 있고 이걸 다 더하면 철사의 총 길이 4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뭘 구하래?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는 4x고 세로는 y니까 넓이 얼마? 4xy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 그럼 또 마찬가지잖아. 8x 양수예요? 5y 양수예요. 그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8x하고 5y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만드는 거야. 더해서 반 나누는 게 산술평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게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양쪽에 2배 땡겨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8x 더하기 5y는 40. 2 루트 40xy.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0 나오시고요. 제곱 땡겨주면은 400. 여기는 40xy가 나오시니까 10으로 나눠줄게요. 10. 10으로 나누면 여기가 4xy가 나타나시고 10으로 나눴으니까 40 나오시겠죠. 우린 4xy의 최대를 구하는 거거든. 정답은 40이에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구한 거야. 넓이의 최대값. 근데 아까도 항상 말했지만 언제 성립하냐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로 길이, 즉 4x의 길이를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저게 언제 성립하냐고. 산술기하 평균의 대상이 됐던 8x와 5y가 어떨 때? 이게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5y 자리에다가 8x를 넣어버리자. 그럼 16x는 40. 그럼 x는 16분의 40이니까 4분의 10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로 길이는 얼마야? 4x잖아. 그래서 4를 곱해주면 가로 길이가 얼마일 때? 10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렇게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 성립하고 등호는 산술기하 평균 대상이 됐던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 성립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집합과 명제의 마지막 미션,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선생님이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야, 요 내용은 고3까지 가져가는 거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쵸? 코시-슈바르츠는 이번에만 고생합시다. 별로 잘 안 보여요. 등장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기간에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얘는 언제 써먹는 거냐면 2차식이랑 1차식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2차식과 1차식의 관계를 통하여 최대 최소를 구해라 혹은 뭐 범위를 구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쓰는 게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2차식에서 x, y 이런 식의 거는 안 나와. 같은 문자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것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식이 주어지고요. 1차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항상 우리는 읊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항상 읊어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2차식은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읊어주는 거예요. 대신 앞에 뭐가 필요해?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필요해. 근데 제곱을 뺀 것들의 곱이 여기 적혀 있어야 돼서 A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여기에 있어야 돼서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번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x 마이너스 b, 3x 플러스 2y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놓고 뭐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왔어. 최대치수를 구해라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2차식의 제곱은 2차식은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대신 앞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여기에 있어야 돼서 얼마? 3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여기 있어야 돼서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저걸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 다시 한 번만. 코시 슈바르츠 결국 적어보면 이거란 소리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란 소린 건데 이게 정말 성립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증명은 빼보자죠. 빼보자. 그럼 앞에 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a제곱 x제곱 이렇게 해주면 a제곱 y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b제곱 x제곱 이렇게 해주면 b제곱 y제곱 너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주겠다라는 거야. 뭐를? 저것의 완전 제곱을요. 그러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y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바램은 어때? 왼쪽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저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a제곱 x제곱 지워지고요.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 지워지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넣은데 얘를 마이너스 2ay bx 이렇게 적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 보여?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므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게 크거나 같음이 증명이 되었고요. 단 등호는이 빠졌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단 등호는 즉 이 등호는 여기서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에서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AY는 BX일 때 성립하는데 저렇게 외우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쪽을 A, B로 나누는 것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A, B로 나눠주면 여기부터 적을게 BB 약분되니까 A분의 X와 AA 약분되면 B분의 Y 나오는 거 맞죠? 요렇게 외워주세요. 선생님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야. 얘가 더 쉬워요. 어차피 증명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요게 지금 위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아까 이런 말 했었지. 이거 코시 할 때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등호는 똑같이 봅니다. A분의 X라고 보는 거야.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적었었죠.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뭐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3y가 나왔다 이렇게. 그럼 2차식은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앞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4x. 그럼 4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곱을 뺀 것끼리의 곱이 3y. 그럼 3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분의 x와 3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코시-슈바르츠는. 그러면 지금 2개짜리만 했는데 3개짜리도 한번 볼게요. 3개짜리. 근데 니들 충분히 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있고요. 2차식입니다. 1차식이 있어요. 요렇게요. 그럼 2차식은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또 만들어줘야 되죠. 앞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맞아요. 그래서 A, B, C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 요때 등호가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죠. 해서 이거 봐봐. 2차식 나왔잖아. 1차식 나왔잖아. 그때 뭘 구하라고? 범위를 구하라고 나왔잖아. 2번도 먼저 볼까? 2차식 나오고요. 1차식 나왔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뻔히 이거는 코시-슈바르츠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언급을 안 했네요. x, y가 실수란 조건이 붙는데 내가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때는 양수이고 양수여야 돼요라고 엄청 강조했지, 그치? 그런데 코시-슈바르츠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딱히 애쓰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우리는 2차식과 1차식의 관계 속에 범위와 최대치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돼요. 1번 2차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차식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대신에 앞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어야 하는데요. 2개 곱한 게 4x가 나와야 해요. 2개 곱한 게 3y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계산해 주자고 이제. 그러면 얘는 얼마니? 16 더하기 9니까 25.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라고 나왔어요? 4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4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적을게.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 이하다라고 적을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럼 뻔하잖아 이제. 너는 얼마와 얼마 사이다? 뿔마 10의 사이범위다라고 적는 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번. 또 이번에는 2차식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오죠. 1차식 3x 플러스 4y 나오죠. 그럼 또 너무 뻔한 거야. 2차식은 1차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제곱 플러스 4제곱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25 곱하기. 이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몰라요. 이거 하라고 했고요. 쿡쿡. 그 다음에 얘가 5니까 25죠. 이렇게요. 3x 더하기 4y는 5라고 나왔거든. 맞나요? 자, 그래서 25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상이다. 최소값 1이네요. 자, 근데 언제 성립한다고? 3분의 x와 4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알아두시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 확인만 하고 2차식, 1차식 나왔습니다. 최대값 코시-슈바르츠. 1차식, 2차식 나왔죠. 최소값 코시-슈바르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2차식, 1차식 나왔죠. 그것의 최대 최소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까지 해서 절대부등식을 모두 완료를 했네요.
자, 이제 대단원, 1단원, 집합과 명제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2단원, 예, 함수 파트를 나가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함수의 어떤 원론적인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함수 형태의 문제들도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함수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응은 짝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지어진다. 알겠어요? 지금 보면 한국은 서울과 짝지어지고요. 일본은 도쿄와 짝지어지고 미국은 워싱턴, 영국은 런던과 짝지어진다. 맞습니까? 예. 무슨 수도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우리는 짝지어진다를 좀 있어 보이게 대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함수. 여기다 밑줄 하나 그으세요. 네.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x 하나당 y는 무조건 하나. x 하나당 y가 무조건 하나.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x가 y에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x가 y에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둘 이상의 y에 동시에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람둥이 안 되고요. 짝이 없어도 안 된다고요. 누가? X가. 알겠습니까? 반드시 Y 하나에 대응해야 된다. 근데 이럴 순 있지.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 요거는 괜찮죠. 이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 두 개가 하나의 Y에 대응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이건 가능해. 자, 그럼 뭐 참고 삼아 영어는 펑션. 근데 이제 F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G, H 보통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을 때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게 나오네. X의 원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대응하지 못한 X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맞죠? 또 X 하나의 Y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즉 바람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의 예로서 첫 번째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X 하나당 전부 다 Y 하나씩의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얘는 이번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얘 바람둥이지. 그치? 두 개를 동시에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거. 함수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 중1 때 나왔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정의역, 공역, 치역. 맞아요.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중1 때 저 얘기가 처음 나왔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어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의역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X와 관련이 있습니다. X가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 공역과 치역은 Y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공역은 찍히기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찍히기 전. 치역은
찍힌 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X에 A, B, C라는 남자가 있고요. 소개팅이야. 여기에 뭐라고 할까? 라지 A, B, C, D라는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현재 황현재 말고요. 네. 현재 얘는 네, 정의역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찍히기 전 Y 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말을 해요. 공역. 그런데 봤더니 첫 번째 남성분은 A를 좋아하고 두 번째 남성분은 C를 좋아하고 세 번째 남성분도 C를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 X 하나당 Y 하나씩 다 찍은 거 맞죠? 그렇죠? 그럼 함수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함수가. 그러면 찍힌 후에 찍힌 여성분들만 모아서 이분들만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전부 다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집합으로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치역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함수값. 치역이 함수값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여기다 별표 하나 치자. 이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당연히 소개팅에 나오신 분들 중에 찍어야죠. 소개팅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는 누나를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함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아우 화면 천천히 넘겨야 돼. 오늘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다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그래서 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란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같은 x값에 같은 y가 나오면 이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함수를 정의 내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이라는 함수와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지금은 서로 다른 함수처럼 느껴지지. 식 자체가 다르잖아. 맞죠? 근데 이 정의역을 x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만 넣어줬다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둘 다 0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 0. 둘 다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오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같은 x에 대해서 같은 y 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랑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연히 두 함수는 다른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저 x값들에 대해서만큼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시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시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시기 때문에 같은 x에 같은 y가 나오는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저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납득되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인지하고요. 그래서 뭐 너무 쉽죠?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지 않으면 당연히 아래처럼 등호가 아닌 게 되겠죠. 됐죠? 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 뭐 알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3번에다가만 한번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요. 네.
여기다 괄호치고 가로선이라고 적을게요. 아니다. 노노노. 세로선. 세로선. 미안. 세로선. 세로선이라고 적을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x 하나당 무조건 y 몇 개. 한 개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만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자, 자, 네. 자, 옆에 있는 그래프처럼요. 요렇게 찍 내렸을 때 세로선을 그어 봤을 때 즉 요 x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은 요렇게 하나가 나와야 된다. 요렇게 대응되는 x 값에 대해서는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와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요런 그래프. 그래, 원이잖아, 원. 맞죠? 여기다 세로선을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x축이 있어야 됐어요? 여기다 세로선을 띡 긋게 되면 그래 이렇게 y축도 있어. 여기다가 세로선을 찍 긋게 되면 x 하나의 y가 몇 개가 대응이 돼요? 두 개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바람둥이란 말이야. 이해 돼요? 자, 그래서 x 하나당 y 하나라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111번 보실게요. 초반 개념은 개념 원리 익히기를 본다라는 걸 니들이 알 거야. 초반 개념은. 자, 1번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바람둥이가 있어요. 맞죠? 2번은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태솔로가 계시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얘도 함수가 안 됩니다. 3번과 4번은 모두 함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3번과 4번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쓸 수 있는데 정의역 집합으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1, 2, 3. 공역 찍히기 전 y값이야. A, B, C. 치역 찍힌 거 말하는 거예요. A, B, C 다 찍혔죠. 그렇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맞죠? 다음 4번의 정의역은 당연히 1, 2, 3, 4. 공역은 찍히기 전 A, B, C. 근데 치역은 뭐가 나온다? A, B. 찍힌 애들만 적는 게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고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112번. 그래서 치역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함수값의 모임을 구하세요. 함수값의 집합을 구하세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x에 넣을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못 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2, 0을 넣어주면 1, 1을 넣어주면 0이 나오시죠? 그래서 0, 1, 2가 모두 존재하네요. 얘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이너스 1, 0, 1을 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겠네요. 0을 넣어주면 1이 나오시고 1을 집어넣어주면 3이 나오시죠. 다행히도 우리 공역에 마일, 1, 3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공역이 요렇게만 주어졌어. 2까지만 주어졌어. 그럼 지금 얘는 3이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데 뒤는 함수값을 못 갖게 되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있는 여자분들 중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누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저러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3번 또 마찬가지로 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요. 네.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0 나오시고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시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0을 또 적을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치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음. 자,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 같은 x에 같은 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f-1과 g-1을 비교해 보면 f-1은 0이죠. g-1-2죠.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닌 거예요. 2번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럼 2번에서 f-1과 g-1 근데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또 아닌 겁니다. 마지막 디귿 f-1, g-1 비교해보면 f-1도 마이너스 1, g-1도 마이너스 1. 일단 돼. 그 다음에 f1, g1도 비교해봐야 되는데 f1, 1이고 g1도 1이니까 오예. 같은 x에 같은 y 값이 나오네.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개념 원리 기기 모두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함수인 걸 모두 골라라. 함수인 걸 모두 골라라.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여서 1이 된다는 소리.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이 돼서 0이 된다는 소리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아?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치? 근데 준비된 공역에 이 공역이잖아, 그쵸?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함수 표현 안 돼? 안 된다. 왜? 1이 함수값을 못 갖는 결과와 똑같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고 0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1 되니까 이렇게. 근데 1, 0이 모두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군요. 너는 되겠네.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니까 2는 한 번은 지워주면 이렇게. 근데 1, 2가 또 존재하잖아. 그럼 함수 된다라는 겁니다. 오, 예. 그런데 4번은 1을 넣어봐, 1. 1을 넣어보면 3 나오죠, 그쵸? 교회 누나 생각하고 있네. 그치? 3이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5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2. 오, 예. 딱 떨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되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같은 문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필수 예제 2번 보시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6을 정의역. 정의역 1, 2, 3, 4, 5, 6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x가 홀수면 즉 1, 3, 5는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시는 거고요. x가 짝수면 즉 2, 4, 6은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홀수부터 대입해 볼까? 1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1은 5, 5 집어넣으면 9가 나오시겠고 짝수는 아래식에다 된다. 2 집어넣으면 빵,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바로 치역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번엔 공역이 없네요. 네, 공역이나 정의역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실수 전체 집합을 각각 정의역과 공역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범위의 숫자들만 생각을 했지만 공역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실수 전부 다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납득돼요? 오케이. 한 개도 안 어렵죠, 그렇죠? 자, 118번 한번 보시죠. 118번. 자, 여기 말하지 않아도 이제 라지 X가 정의역입니다. 라지 Y는 공역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X에다 이제 0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럼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나와요? 0 나오는 거죠. 1을 집어넣어.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1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죠. 1. 1을 5로 나누면 나머지 1이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야.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죠. 3을 제곱하면 9 나오네요. 맞죠?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또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16 나오네요.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5를 집어넣으면 25인데 2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네. 치역 끝. 이렇게. 한 개도 안 어렵지, 그치? 너무 쉽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서로 같은 함수는 같은 x에 같은 y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이 적혀 있고 둘은 같은 함수이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서로 같다라는 거 1번식. 이번에는 1을 넣어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랑 1 플러스 2a가 같다라는 거 2번식. 두 개 연립하면 a, b가 구해진다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졸라 재미없지?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수학은 마냥 재미가 없어요. 자, 필수 예제 4번. 함수의 그래프 밑줄 그으시고 아까 적었던 거예요. 세로선. 세로선을 그어서 몇 번만 걸려야 된다? 한 번만 걸려야 된다. 그래서 세로선을 찍찍찍찍찍 그었을 때 덜컥덜컥 걸리는 게 한 번씩만 걸려야 된다. 근데 2번은 몇 번 걸려? 2번 걸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함수가 안 돼. 3번도 몇 번 걸려? 2번 걸리니까 안 돼. 4번은 되겠지, 그치? 끝. 너무 쉽네. 그치? 기대하세요. 함수 어렵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그래. 자, 이제 넘겨서. 스텝 1 숙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잘 봐줘야 될 것과, 네, 저희 중요한 유형들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 다음 상수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에다가 여기다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근데 요거는 아니고요. 이따 할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일단 이렇게 네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부터 할게. 항등함수부터 할게.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 뭐라고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와요. 알겠습니까?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2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x는 x 세제곱. 에이, 선생님 거짓말. 2 집어넣으면 8 나오잖아요. 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면서요. 당연히 지금은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단 정의역 x를 마이너스 1, 0, 1로 한정 지어버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1 나와요. 맞습니까? 이런 게 항등함수라고요. 그 다음 이번엔 gx로 적어볼까? gx는 절대값 x. 에이 거짓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 항등함수 나오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정의역을 x를 0 이상이라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냥 x 나오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 x 바 x가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이제 R은 리얼 넘버예요.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소리거든요. 리얼 넘버가 실수라는 소리고 보통 실수를 이렇게 라지 R로 적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함수다. 걔는 y는 x라는 함수라고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하여 항등함수는 딱 하나 y는 x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항등함수는 또 영어로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identity function. 그래서 i라고 보통 적어요. i.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네. 항등함수는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서 i라고 부른다. 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다시 한번 뭐다?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바로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냐면 뭘 넣든 한 놈만 나와. 뭘 넣든 한 놈만 나와. 그래서 y는 k꼴.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건 배웠을걸? y는 3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3. y는 3이라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0을 넣어도 3, 1을 넣어도 3, 2를 넣어도 3, 2분의 1을 넣어도 3, 루트 2를 넣어도 3. 맞죠? 뭘 넣든 3이 나오는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함수는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 이렇게 돼서 뭐 A, B, C, D가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찍히는 모습. 그래서 뭘 넣든 한 놈만 찍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말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일단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1대1이라는 함수와 1대1 대응을 좀 공부를. 그럼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은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1대1. 말 그대로 하나당 하나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있었을 때 1, 2, 3, 4 A, B, C, D라고 할까요? 네, 여기를 A, B, C, D 1, 2, 3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가 1을 찍었어. 그럼 B가 1을 찍으면 1대1이 안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1한테 둘이 몰린 거잖아. 그래서 1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C가 어딜 찍으려고 하는데 1이나 3을 찍어 못 찍어? 못 찍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된다. 됐습니까? 아, 여기다가 하나 더 적는 거구나. 이렇게. 그 y는 이렇게 안 찍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x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1대1이라고 해요. 1대1. 근데 이 1대1을 조금 있어 보이게 적어 볼게요. 알겠습니까? x가 다르다면 그 x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맞습니까? 요게 수어로 1대1이라는 소리입니다. 교재에서 나와 있죠. 여기다가 빨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명제의 일종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라고요? 명제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아하, 그럼 얘가 가정이고 얘가 부정이네. 아니 뭐래. 결론이네. 맞지? 그러면 저게 참이잖아 지금. 1대1이라면 저러는 거잖아. 저거 대우명제 적을 수 있어요. 대우명제. 대우명제 적어봅시다. 그럼 결론의 부정이면. 즉 함수값이 같다면 이란 소리죠. 진짜 졸려? 함수값이 같다면 x값도 어떻다? 같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저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이 표현도 나와요.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가 바로 또 1대1의 뜻이 된다. 진짠데. 내신에서 본 적 많은데 저 문장. 자, 그러면 다시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보면 이름이 다르니까. 맞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 일단 지금 설명한 게 1대1 함수예요. 요렇게. x가 다를 때 함수값도 무조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저게 그냥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조금 더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소개팅이 벌어졌는데 남자분 3분, 여자분 4분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이뤘지만 우리 여자분 한 분은 아우 못 지켜서 울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착한 남학생들이 얼른 한 명을 콜업해서 D를 불렀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D가 4번 여성분이 마음에 든대. 됐어? 이러면 어때? 완벽하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죠? 아주 흐뭇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 설명 안 끝났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요거까지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의 더 조건 준비된 공역이 다 찍혀서 모조리 치역이 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야. 맞죠? 근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어떨 때 같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 비로소 뭐라고 얘기한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1대1 대응을 지금 설명하는 건 내신입니다. 내신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X가 이만큼 준비돼 있어. 이게 정의역이야. 우리 Y는 이만큼 준비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X는 여길 보겠다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Y는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이 되게 난감하네. 어쨌든 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해도 돼요? 요 Y값을 찍혀 못 찍혀? 못 지키죠. 저 Y값을 못 지키죠. 그쵸? 1대1 대응 돼? 안 돼?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요. 준비된 Y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Y가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맞습니까? 근데 요 X값들은 교회 누나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준비된 Y를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Y값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시 한번 자, 우리 X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야. 즉 이만큼을 볼 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X값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비가 돼서 이만큼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해돼요? 맞아요. 그럼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돼야. 이해되니? 준비된 여기 X값들이 다 Y값을 가질 수 있겠죠. Y값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Y가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해줘야 1대1 대응이 된다.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설명드렸고요. 상수함수 설명까지 마쳤네요. 오케이. 아참, 1대1 함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함수인 걸 알아보려면 세로선 그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1대1은 가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로선. 가로선 하나 적어주세요. 가로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번 걸려? 2번 걸리지.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X값과 요 X값이
동일한 y값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거든. 맞죠? 그래서 1대1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덜컥하고 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익히기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 1대1 함수. 그럼 전부 다 일단 세로선을 가상으로 그어봤을 때 함수가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1대1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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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한 번씩만 걸리지, 그치? 저런 것들이 1대1 함수야. 그래서 기억 가능하시고요. 리을도 가능하시고요. 미음도 가능하십니다. 맞죠? 하지만 리을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걸리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득득 걸리니까 1대1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대1 대응을 볼 때도 미음과 디귿은 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 미음인데 1대1 대응은 선생님이 근데 아까 설명했잖아. 1대1 대응의 개념의 완성은 1대1 함수라는 조건에다가 치역과 공역,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들어가 된다고 했잖아. 맞죠? 근데 위에 분명 뭐라고 나왔냐면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므로 우리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기역은 어때? 실수 전체가 나오죠. y값이요. 그렇잖아. y값 실수 전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도 어때? 집어넣으면 계속 y값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실수 전체가 나오겠지. 그렇지? 맞아? 그런데 리을은 이 밑에가 있어야 없어요? 없지. 그렇지? 실수 전체가 찍혀 못 찍혀? 못 찍혀요. 그래서 1대1 함수에는 들어가지만 우리 리을은 1대1 대응에는 못 들어가서 기역과 미음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니은이 바로 상수함수가 되시겠고요. 니은이 상수함수입니다. 뭘 넣든 한 놈만 나와. 알겠습니까? 다음 4번 항등함수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건데 여기 미음 딱 봐도 2, 2 넣었을 때 2 나오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 미음이 되시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이 제가 아까 말했던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 문제입니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별표 3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는데 우리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까지를 볼 거예요. Y는 1부터 11까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유를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꼭지점부터 꼭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됐습니까? 모든 X가 모든 Y를 찍는 결과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완벽한 모습.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A가 양수라고 나왔죠. A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즉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럼 빨간색이 되는 거야? 파란색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 되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1과 몇 콤마 몇, 3,11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고요. 됐어요? 진서 어디 잘 이해 안 돼? 괜찮아요? 그래서 3,11을 대입하고 너도 대입해서 A, B 연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린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5 증가할 동안 10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나오시고
지나는 점 뭐 마이너스 2,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2x 플러스 5라고 구하셔도 되겠고요. 125번 별표 3개. 필기하지 마. 이따 다시 풀어보시고 숙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자, 보세요. 지금 주어진 x는 2 이상, x는 2 이상, y는 3 이상. 그래서 x는 2를 체크해보면 여기에요. 여기가 x는 2. 근데 이쪽을 볼 거라고. 맞습니까? 저쪽을 볼 거라고. 그 다음에 y는 3 이상이래. 그럼 y는 3. 그럼 y는 3 이상이면 여기를 볼 거란 얘기가 되겠네. 맞아? 그럼 둘이 겹쳐지는 데가 보이지, 그치? 여기가 딱 겹쳐 보이는 데인 거 맞죠, 그쵸? 맞습니까? 다 지워버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좀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이 만약 얘 포물선이니까 함수 봐봐.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맞니 안 맞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는 돼요. 맞아 안 맞아? 함수는 되는 거 맞지 그치? 하지만 요 y 값이 찍혀 못 찍혀? 못 찍히니까 1대1 대응은 안 돼.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야? 요 x값의 y값들이 주어진 공역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꼭지점부터 시작하는 문제구나. 즉, 우리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저 색칠된 부분만 봤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다 찍히는 맞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 포물선 몇 컴마 몇을 지나야 한다. 2,3을 지나는 놈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